1944년 6월 하늘을 뒤덮은 미군 수송기, 그 안엔 공수부대원이 가득가득. 시상에서는 독일군의 엄청난 대공포 반격, 만약 재수 없으면. 하지만 작전은 계속됩니다. 이윽고 엄청난 수의 공수부대원들이 낙하를 시작합니다. 한편 인근 해변 바다를 뒤덮은 미군 상륙정, 그 안엔 병사들이 가득가득. 육지에서는 독일군들의 엄청난 반격, 만약 재수 없으면. 상륙함이 열리자마자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이 작전,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여튼 연합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상륙작전은 성공. 공수된 병사들도, 상륙한 병사들도 프랑스 파리를 향해 1944년 7월 프랑스 파리 인근 외곽. 독일의 식민국가임에도, 그리고 독일은 전쟁 중임에도 신나게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세 사람, 줄리앙, 그리고 아내 클라라, 그리고 13살 딸 플로렌스입니다. 비록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지만 줄리앙의 가정은 살만합니다. 줄리앙은 외과 의사, 병원에서 독일군도 치료해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죠. 이따금 나치 측 프랑스 민간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줄리앙은 레이스탕스도 치료해주고 있었죠. 나치던 레이스탕스던 간에 그에게는 모두 환자이기 때문이죠. 전쟁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독일. 그러기에 부상병이 와장창 발생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태부족. 줄리앙은 매우 귀한 외과 의사죠. 그래서인지 웬만한 건 처벌도 안 받습니다. 이따금 통행금지 시간인 밤늦게 돌아다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했는데 의사 아들이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들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하늘에는 폭격기가 떠다니고 폭격으로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대규모 독일 병력이 분주히 이동하는 거로 봐서는 곧 이곳에서도 전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스물스물 드는군요. Ils ont trouvé le petit Drebet. Je vais cacher le saboteur dans la chaufferie. J'ai un petit peu peur, François. Ils t'ont menacé? Oui. Non, enfin. 줄리앙 병원도 걱정이고. Il vaudrait mieux qu'il reste pas là. Je sais bien. 가족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 프랑스 와즈에게 도움을 청하죠. Demain matin, je peux les emmener à la Barberie. Oui, remarque, j'y avais pensé, mais j'osais pas te le demander. 일단 가족을 도시 외곽 고향으로 피난시키려 합니다. Dis-moi, Clara, demain matin, je vous envoie à la Barberie. Quelques jours la ville sera libérée, je viendrai vous chercher. 다음 날 떠나기를 거부하는 어머니만 남긴 채 Si la ville est bombardée. À nos âges, on ne risque plus rien. 줄리앙의 가족은 시골로 향하고 Une merde vraiment impossible. À la Barberie. Parce que, mon chéri.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줄리앙은 병원에 출근하죠. À très bientôt. Au revoir. Soyez sages, hein? Oui, oui, monsieur. 그리고 며칠 뒤 오늘도 환자 수술에 바쁜 하루. 수술 후 한 대. 기가 막힌 담배 맛. 엄청난 시대였군요. 저기서 담배를. 지금은 저라면 바로 감옥 가죠. 시간이 지날수록 밀고 오는 연합군으로 인해 퇴각하는 독일군. 병원 마당은 아수라장입니다. Maintenant, à demain. Au revoir. 줄리앙, 오늘은 유난히 피곤합니다. 아내와 딸이 보고 싶습니다. Encore s'il y avait le téléphone, mais là... si tu partais maintenant, tu reviendrais vers 5 heures, non? Si, allez, hop. T'as raison, j'y vais. 줄리앙, 작은 마을을 다스리던 귀족 집안 출신으로 시골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그마한 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내와 딸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죠. 도착. 그런데 마을 사람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 어디 간 거죠? 그리고 보게 되는 참혹한 광경.
아니,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그렇다면 아내와 딸 아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독일군이 다른 출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조심조심 안을 살피는데, 아니 저기 쓰러진 아이는, 그리고 시커멓게 그슬린 저 시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놈들 내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요? 아무 죄도 없는 아내와 아이를 놈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Ob Sie nun verdammt nochmal kommen oder nicht, wir haben immer noch Schwierigkeiten. Zu Befehl! 줄리앙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건물의 비밀 통로,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그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바로 산탄엽총. 비록 오래된 구식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맞으면 죽는 총은 총입니다.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멧돼지 사냥에 사용하던 총이죠. 그런데 줄리앙, 상대는 중대급 규모의 무장춘이대 SS. 혼자서 이 낡은 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에는 비밀 통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줄리앙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이 넓은 성에 못 갈 곳이 없었죠. 중세 시대에는 아마도 이 통로들이 적의 공격에 대비 탈출로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하 와인 창고에 도착했는데, 성의 유일한 출입구는 다리의 버팀대를 손봐주고, 물탱크의 펌프 전원을 끊어버리고 물을 비워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뭡니까? 반대쪽에서는 볼 수 없는 거울. gefunden haben und dass die Partisanen uns angegriffen. 이 거울을 이용 아내랑 장난도 많이 쳤는데, Tu me guettes. Tu m'espionnes, c'est autre chose. 이럴 때 써먹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죽인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한다는 짓이. 가족 여름 휴가에 찍었던 영상들. 줄리앙은 가슴이 무너지지만 서두르면 안 되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독일군,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적군이 밀물처럼 밀고 오고 있으니 Hermann, bringen Sie ein bisschen Bewegung in den Aufbruch! 서둘러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줄리앙은 놈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죠. 독일군은 성 안에 레이스탕스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줄리앙은 이미 동해번쩍 서해번쩍. 독일 장교 급합니다. 주력 병력에 따라붙어야 합니다. Fahren Sie runter, halten Sie sich fest. Sie sollen auf uns warten. 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출구가 아작나고 Die Brücke ist sabotiert! 독일군은 졸지에 성에 갇힙니다. 줄리앙이 다리를 손봐준 덕이죠. 레이스탕스 이놈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이놈 어디로 튄 거죠? 신기합니다. 우왕좌왕하는 독일군. 성은 미로와 같고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줄리앙. Komm, dann gehen wir einfach.
Partisan. Los, komm mit. Jetzt brav mit nach oben. 아니, 외과 의사가 이리도 잘 싸워도 되는 건가요? 총도 잘 쏴, 격투기도 짱. 이 사람 뭐죠? 네, 사실 왕년에 군인이었더랬죠. 그것도 특수부대 군인. 그러니 총도 잘 다루고 격투기도 절대 뒤지지 않는 짱 의사입니다. 한편 저 멀리서 이번엔 진짜 레스탕스. 연합군 도착에 앞서 마을을 살피러 온 거죠. C'est le docteur Danvieux. Et votre famille? Est en ville. 그런데 도움을 청할 줄 알았던 줄리앙은 나치들은 이미 떠났다며 레지스탕스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해치울 생각. 내 가족의 원수는 내 손으로 직접 해치울 생각인 거죠. 한편 그냥 돌아가는 레지스탕스를 본 독일군 안도하고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병에게 밧줄을 타게 하는데 Wolfgang, du machst den ersten. 어떻게든 나가야죠. 연합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얼렁 튀어야 합니다. 아, 나치가 비밀 통로를 알았다면 저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알면 비밀 통로가 아닙니다. 집주인만 알아야 비밀 통로죠. 여튼 줄리앙, 튀는 원수의 놈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는 군대에서 득등사수였거든요. 하지만 날아오는 수류탄에 그만. 아니, 저 멀리서 여기까지 던지다니. 아마도 멀리 던지기 선수 출신 병사가 있었나 봅니다. 다행히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안경이 작살나고. 독일 장교 미치겠습니다. Hier kommen wir nicht mehr raus. Wir werden Deutschland nicht mehr wiedersehen. Für Führer, Volk und Vaterland! Heil Hitler! 그러나 줄리앙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죠. To be continue. 아, 나머지 나치놈들 어디 간 거죠? 안 보입니다. 일단 안경부터 챙기고. 아이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총보다 더 중요한 건 안경이죠. 다시 시작하는 나치놈들 사냥. Ein Partisan! Ein Partisan! 아니, 레지스탕스 이놈, 이 귀신 같은 놈. 젠장, 어디로 간 겁니까? 혹시 이 방에 에라 이거나 먹어라. 네, 끝방이죠. 혹시나 맞아라. 아무데나 갈겨봅니다. 아, 이 거울 좀 의심스러운데 말이죠. 혹시 이 거울 혹시 여기 숨었나요? 설마요. 이젠 지들끼리 난리인데. Du willst dich doch nicht etwa aus dem Staub machen. 장교도 부상을 당했고 운 좋게도 비밀 통로를 발견한 2명. 하일 히틀러고 나발이고 살려면 튀어야 합니다. 이 영화는 1975년에 발표된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 당시 무려 350만 명이나 관람한 흥행작이죠. 제목은 영어로 더 올드건, 우리말로는 낡은 총. 국내에서는 1976년 대한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때 제목은 추상. 주인공이 복수를 펼쳐가는 과정에서 그녀와 어디서 만났는지, Sie sind wohl verrückt.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가족의 행복한 시점들을 중간에 삽입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붙인 영화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실화입니다. 프랑스 오라도르 마을 학살 사건이 모티브인데요. 후퇴하던 나치 SS 기갑사단이 마을 주민 650명을 2시간 만에 모두 학살한 사건이죠. 이에는 1호, 총에는 총으로, 화염방사기에는 화염방사기로 복수하는 영화 더 올드건. 혹시 무적의 주인공이 람보 같지 않은 배불뚝이 아저씨라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추가 소개드리면, 남주의 이름은 필립 느와레입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죠. 엄청 많은 상을 받은 배우지만 모두가 알고 계시는 명작인 이 영화로 그의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치였습니다.